이 관세평가분류원의 특별공급, 이 특공 사태를 둘러싼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유령 청사를 짓고 관평원 직원들이 특공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당사자, 관리기관, 이 감독기관인 이 6개 기관에 꼼수, 무능, 태만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의혹이 불거지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자 이 상대방 탓이다,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청은 특공을 신청하면서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허락받았다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행안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무조정실이 뒤늦게 관평원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들이 대상이 아닌데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를 2년 넘게 받을 수 있었던 근거 공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관세청이 작성해 행복청에 보낸 공문인데 행안부가 관평원 세종시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행안부 청사기획디자인과 검토 결과라는 소제목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고 해서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고시 개정 가능성도 언급돼 있습니다. 실제 행복청은 관세청의 이 공문을 받은 뒤 특공 확인서를 계속 발급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문에 적힌 청사기획디자인과 검토 결과 내용을 두고 뒤늦게 행안부와 관세청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에 관여했던 관세청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세종시 이전을 구두로 사실상 허락받았다며 공문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으로 고시 변경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공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행안부가 관평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목에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추후에 고시를 고쳐주겠다는 행안부의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관세청이 서류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전화 통화 후 한 달 뒤에 고시 변경이 없다는 점을 공문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세청과 행안부 실무자들 간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록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가 양 기관의 주장만 듣는 데 그친다면 책임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 관평원은 현재 청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이 지어놓고 가지 못한 신청사는 세종시에 있죠. 이 관평원은 관련 부서가 모여있는 정부 세종청사에 더 가까이 가려고 신청사를 지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저희가 거리를 재봤더니 지금 청사나 신청사나 세종청사까지 불과 11분 차이였습니다. 11분 아끼자고 혈세 171억 원을 날린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의 필요성이라며 관평원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였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 가까워지는 효과로 회의 등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도 줄고 협업이 더 수월해질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동거리 단축 효과는 얼마나 될까? 대전 유성구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까지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관평원을 출발한 지 한 27분 만에 이곳 기획재정부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새로 지은 관평원 세종청사까지는 차량으로 16분이 걸렸습니다. 대전에서 갈 때보다 단축된 이동 시간은 11분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갈 때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대전청사에서는 24분, 세종 신청사에서는 14분 걸리는 걸로 예상됐습니다. 세종시로 이전을 해도 시간 절약 효과는 10분이었던 겁니다. 관평원 세종청사에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화기는 작동조차 안 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거미집이 됐습니다. 주위엔 술병 뚜껑과 맥주 캔이 낙인 겁니다. 해놓고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무용지물로 이렇게 비어있다는 건 굉장히 낭비잖아요. 혈세를 좀먹는 그런 원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타당치 않은 거는. 완공 1년이 되도록 입주도 못하는 유령청사에 투입된 혈세는 171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관평원처럼 지금 대전에 청사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세종시로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전을 결정하더니 신청사는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 2달 뒤 민간 건물이 임대를 받아 미리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혹시 특별 분양을 노리고 이전 취소를 막으려는 알박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대전정부 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지 90일 만에 속전속결로 조직 수건을 해결한 겁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세종청사까지 버스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해봐도 소요 시간은 30분 남짓입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직장인들의 평균 통근 시간인 1시간 27분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 대전 시민들은 이전 기관 특별 공급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실 대전에 있으나 세종에 있으나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쪽에서 특공 대전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다. 말도 못하겠죠. 그냥 공무원이라는 그 이유로서 그냥 아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단지 뭐 세종으로 간다고 그래서 뭐 집도 주고. 이전 고시 후 군사작전하듯 옮겨가는 것도 논란입니다. 새로 짓는 제3청사는 내년 8월에 완공되는데 중기부는 이보다 1년 앞선 오는 7월 세종시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청사 인근 민간 건물을 빌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월세만 매달 2억 원이 넘습니다. LH 사태 이후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 이전 기관으로 한정하고 신규 특공도 내년 7월부터 적용하는 등 규제가 뒤늦게 강화되자 세종 이전을 되돌리지 못하게 알박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중기부는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마지막 부처로 현재 특별공급 막차를 탄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세종시로 가면 받을 수 있다는 이 공무원들의 특별 분양, 이른바 특공, 이게 얼마나 좋기에 길을 쓰고 받으려 한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사실 특별 공급 시작을 보면 이 세종시에 내려와서 이 공무원들 살라고 이제 시작된 건데, 자,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실 이게 10년 정도 된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정말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완만하게 오르면서 기회를 보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9년, 2020년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수직 상승합니다. 허허벌판이던 세종시가 점차 도시 형태를 갖추면서 주택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이 부족했어요. 일반 물량이 너무 적다고 하니까 행복청은 공무원 물량은 손은 못 대고 국가유공자나 일반 특공을 줄여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 특별 공급을 받으면 그렇게 혜택이 많습니까? 많죠. 분양으로 가는 길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공무원은 일반인처럼 일반 분양, 일반 특공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수월한 길이 있어요. 바로 이전 기관 공무원 특공이죠. 거의 프리패스 수준이라 막힘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전체 공급 물량 중 특공 물량이 90%가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반면 일반인 배정 물량은 너무 적어서 바늘구멍 얘기가 나올 만큼 확률과 기회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했다는 저 특공,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래서 세종시에 실제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게 그 지점이에요. 분양받아놓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세종시 공무원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49명이 특공을 받아서 논란이 된 관세평가 분류원 아예 세종시 이전 안 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땠을까요?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실거주라든가 뭐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세종시 특공의 허점이었죠. 실거주 의무가 없고 1주택자면 취득세도 없었습니다. 이게 특공 테크로 변질된 배경인데요. 논란이 계속되니까 다음 달부터 실거주 의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뭐 민간 아파트는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 지가 언젠데 왜 정작 세종시는 놔뒀답니까? 사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관련 부처에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행합니다. 라면서 이유를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민간 기업 직원들도 특공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기업도 특공 대상이 됩니까? 세종시가 지금 어떤 도시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도시잖아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기업이든 뭐든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세종시 산업단지에 3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또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도 특공 물량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느슨하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적발된 벤처기업처럼 세종시에 유령지사를 만들어 놓고 특공 분량만 받아 챙긴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터졌죠. 특공 테크에 기업도 가세하게 해준 꼴이 됐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공제도 자체를 폐지하자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정말 싸늘합니다. 세종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특공을 아예 없애자는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이미 제도가 변질됐다, 폐지에 찬성한다 이런 의견과 함께 특공을 없애면 외부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도시 발전도 아주 제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로선 불평등 문제 해결하고 세종시 발전도 모두 잡아야 하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참 살지도 않을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야 혜택을 줬다는 건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